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 참사, 소비자 분노입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그 쿠팡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의 진화 작업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소방대원들이 외부에서 물을 뿌리면서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숨은 불씨를 이제 정리하는 이제 작업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예. 이 현장 사진을 보면요, 이 건물이 완전히 타버려서 내부는 잿더미, 그리고 외부는 건물 뼈대만 드러난 그런 상태인데요. 이 화재가 건물을 집어삼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건물 내부에 이 박스나 이 비닐 포장재와 같은 이 가연성 물질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데는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그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은 현재까지는 그 물품 창고 내에 그 진열대에 설치된 콘센트에서 불꽃이 일면서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 작은 불씨가 이번 참사를 일으킨 건데 스프링클러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이게 이제 화재 확산의 주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예. 8분 정도죠, 작동이 안 된 게. 예, 이 사측에서 이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를 잠궈 두었다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의혹이고요. 이 부분은 경기 소방본부장도 이제 동일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불이 꺼지면 이 경찰이 현장 감식을 벌여서 이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특히 이제 화재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의로 스프링클러를 잠가놓은 그런 조작한 흔적이 나올 경우에는 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스프링클러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제 폐쇄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만약에 이 스프링클러를 잠겨 놓은 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이번 참사는 쿠팡 측의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뭐 재산 손해도 문제지만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예, 바로 이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이제 안타까운 죽음인데요. 이 불이 나고 6시간 만에 이 김 대장을 포함한 구조대 5명이 지하 2층에 진입을 해서 인명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창고다 보니까 물건들을 쌓아놓은 게 많은데 이런 적재물들이 무너져 내리며 이제 위험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자 이제 김 대장이 다른 부하 4명을 먼저 내보내고 마지막에 나오려고 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연결식이 지난 21일 열렸는데요. 이 동료들은 고인에 대해 퉁명스러워 보이지만 마음이 여리고 따뜻한 사람이다. 딸 바보 아빠였다. 위험한 곳에 투입되면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왔다며 애도의 뜻을 보였습니다. 이 고인의 유해는 영도식을 마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이제 안장이 됐고요. 이 경기도는 고인에게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1계급 특진, 그리고 녹조 근정 훈장을 이제는 추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쿠팡 측에서도 고인의 유족들을 평생 지원하겠다라는 입장 밝혔고요. 또 김동식 소방령 장학 기금을 설립해서 이 순직 소방관들의 이 자녀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원들에 대한 그 지원책도 나왔는데요. 화재로 일터를 잃은 그 덕평 물류센터 직원들 중에 그 상시직 1,700명에 대해서는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예. 또 모든 직원들에게 전환 배치 기회를 이제 부여하기로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그 쿠팡 불매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큰데, 아무래도 그 참사 발생 후에 쿠팡 측이 보인 안일한 대처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바로 뒤늦은 사과인데요. 쿠팡은 이 화재 발생 32시간이 지난 뒤에야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자체도 너무 늦었고요. 쿠팡의 실질적 대표인 이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과한 게 아니라 다른 이제는 현 대표가 이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과의 방식도 부적절했다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그리고 화재 발생 5시간 뒤에는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이제 국내 의장 자리 그리고 등기 의사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보도 자료가 배포됐는데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점에서 또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그런데 또 확인해 보면은 이미 김 의장이 이 국내 직책을 사임하는 거는 진작에 예고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타이밍상 이제 참사 발생일과 이제 발표일이 겹친 건데요. 일단 사임 사유는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라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이번 사임에 관련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 배송기사 과로사 문제나 24시간 운영되는 물류창고에서의 안전사고 등 이 쿠팡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혹시 모를 이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내 직책을 내려놓았다는 건데요. 일단 쿠팡 측에서는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올해 초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이 증권 신고서를 보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 기업 경영의 주요한 리스크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이번 참사와 함께 부각되면서 이 쿠팡이 반노동 이미지를 얻게 된 것이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까지 촉발시킨 원인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그 돌아가신 그 고 김동식 소방령의 명복을 기원하고요. 자, 그리고 현장에서 그 화재 수습을 위해 애쓰는 그 소방관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쿠팡 측에서는 그간 그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크게 성장을 해온 만큼 지금 국민들이 어떤 지점에서 왜 분노를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해 주시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무급 가사 노동의 가치는입니다. 자, 음식 준비, 또 자녀 돌보기, 또 청소와 같은 무급 가사 노동의 가치가 과연 얼마일지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통계청이 어제인 21일 발표한 2019년 가계 생산 위성 개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에 따르면요, 예. 2019년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한 490조 9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명목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25%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1인당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949만 원 정도입니다. 가사노동 가치에서 차지하는 그리고 가사노동 가치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중이 72.5%, 그리고 남성은 27.5%로 이 가사노동 가치로만 보면은 여성 1인당 1,380만 원, 남성 1인당 521만 원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가 남성보다 2.6배 정도로 나왔습니다. 다만 남성의 이 가사노동 가치가 5년 전에 348만 원에 비해 50% 급증을 했습니다. 이는 동일 기간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의 증가폭인 28%보다 2배 정도 이렇게 높은 폭인데요. 결국 이 통계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여성의 가사 부담률이 남성보다 높지만 점차 남성의 가사 참여가 늘어나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결국 그 가사 노동을 그 연봉으로 따지면은 평균 949만 원이라는 예,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 좀 너무 적은 감이 있어요.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사노동에는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무형의 가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다면 아마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통계는 통계일 뿐 우리가 이 통계를 맹신하면 안 되니까요. 혹시라도 가사노동을 이제 배우자에게 떠넘기면서 950만 원만 주면 되지 않냐라는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흥미로운 거는 가사노동의 비중인데요. 가정관리 비중이 66.6%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음식 준비로 한 30% 정도 되고요. 네. 뒤를 이어 한 청소가 14%, 그리고 물품 및 서비스 구입, 그리고 의류관리, 주거관리, 또 반려동물과 이제 식물 돌보기까지 이제는 차지를 했고요. 대부분 이 부분은 이제는 5년 전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비중은 22.1%인데 5년 전인 이제 2014년에는 26.3%였습니다. 4% 가까이 이제는 감소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가족 돌보기 비중이 4% 줄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 세태를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시간은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하다 이제 그림 몰카까지입니다. 자, 숙박업소에 걸린 그림 가운데 일부에 몰래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인터넷에서도 이걸 뭐 팔고 있다고요, 예, 이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딱 보면은 평범한 유화입니다. 그런데 글쓴이에 따르면 이 유화 뒤편에 몰카가 숨겨져 있고, 문제는 이 유화의 표면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이게 몰카, 카메라 렌즈가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제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액자 몰카, 그림 몰카라는 단어만 쳐도 검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품 설명란에는 아이의 실제 화가가 그려 겉보기에는 깜짝 같다라는 글도 함께 올라와 있었고요. 아하. 그런데 오후부터는 이상하게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대신 스파이캠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또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직장 상사가 선물해준 탁상 시계가 알고 보니 몰카였다 이런 예. 뉴스도 봤었는데, 자 이제 정말 하다가 이제 그림까지 몰카로 나왔습니다. 예, 몰카는 말 그대로 이제 몰래 촬영해야 되는 거니까 일상에 친숙한,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것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탁상시계도 그렇고요. 이번에 그림도 그렇고 펜, 안경, 자동차 키, 화분까지 이제 몰카 결합돼서 나온 이 상품으로 나온 게 정말 많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이 두려움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의심하고 공포를 느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은 좀 이 불법 촬영에도 좀 심각하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높으니 좀 어느 정도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제도 당연히 강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새벽에 예, 그 미리 앱스토어에서 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 몰카 탐지기라고 이제 스마트폰 어플들이 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몰카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탐지 어플들이 더 많이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예. 좀 해보게 되는데, 여하튼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예. 자, 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